큰 걱정이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친노그룹한테. 왜? 노무현의 뇌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인규 그 전 부장이 낸 책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나는 지금 현재는 아니죠. 그렇죠.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했는데 자,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구나 하는 느낌과 더불어서 여태까지 사실은 그 친노그룹에서 초기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거는 결국 진보 진영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문재인이 그 죽음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백원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인자, 살인마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큰 난동을 피웠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점점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 하는 얘기들이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앙화, 신격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 단체들 뭐 노무현 재단, 노무현 센터, 노무현 시민센터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일종의 산업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이 핵심에 누가 있냐? 유시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시민은 지금 그 자기의 큰 기반, 자기를 존재케 하는 큰 기반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둘러싼 뇌물 사건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시민이 반박을 할 거냐 이걸 봤더니 거의 못하고 있어요. 네. 변죽만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네. 말대로 이게 또 뇌물이다 아니다 뭐 네. 박연차한테 얼마 받았다 안 받았다 시계 받았다 안 받았다 네. 논쟁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전혀 논쟁이 안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어디서 반박을 했냐면 네. 유시민도 반박을 했지만 노무현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딱 써놨어요. 이인규 전 검사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표명한다. 네.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걸 꼼꼼히 안 읽어보면 이인규 씨 책이 다 거짓말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나와요. 이인규 전 검사 일방적 주장과 관련 이게 노무현 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재단 소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영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대통령 퇴임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야 그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시계는 받았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뭔 말이지?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한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라는 거예요. 빌린 거라는 거는 기한을 정하고 돈을 돌려줄 때 빌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저거 이제 3번을 크게 비춰주셔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노무현 대통령 오랜 친구인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퇴임을 걱정해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정 비서관의 구속과 관련해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라고 신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거야. 특수활동비 모아놓은 것도 네. 사실인 겁니다. 받아놓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은 위 사실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 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노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 정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지금 친노그룹에서 행동을 움직여야 되냐면은 이인규 씨를 사자 명예훼손, 사자 모욕으로 지금 고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네.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가치의 중심을 대안적 사실을 만들고 있다. 아우 그냥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소리야. 했어요. 대안적 대안적 사실 사실을.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대안적 사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자기들의 목표였고 자기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물어봤죠, 기자들이. 어떡하실 거예요? 고소는 안 할 거다. 주장은 하고 고소는 절대 안 할 거래요. 그렇죠. 왜 고소를 안 할까요? 지금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정말 말을 잘해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요설이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잘해서 어떤 위기도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말을 굉장히 잘해서 말로 잘 넘어가는데 지금 이 노무현 뇌물 관련한 사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인규 부장이 내용들을 쫙쫙 터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건으로 정확하게 반박하고 소송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말 안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안 합니까? 네. 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네.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게 사건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럼 뭐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게 사건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주는 순간 이건 다시 수사를 하게 되고 아닌데 지금 이런 고소 같은 거 처음에 하면은 경찰이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2시에 네. 오늘 2시에 검수 안박 결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군요. 네. 처음에 경찰서에 내면 되잖아. 경찰서에 고소장 내면 경찰이 수사해 주는데 왜? 하여튼 그러면서 네. 고소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이 뇌물에 대해서는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못합니다. 못 네.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동훈 차장 말 맞다나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왜? 예. 문제가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또. 그 현장을 신동훈 차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날 뜨거웠잖아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점심 먹고 네. 점심 먹고 같이 가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같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갔다 왔는데 네. 노무현 시민센터입니다. 종로구 원소동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이고 저희가 과거에 김경률 회계사, 네. 김경률 회계사 모시고 그 분석한 그 건축비를 분석을 해서 지나치게 건축비가 많이 나왔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고 김경률 회계사는 공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달라 네. 해주면 제가 논쟁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방송 현장 먼저 좀 예, 보여주시죠. 현장 보시죠. 네. 예. 김 회계사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저 노란색 바람개비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그리고 이쪽에 창덕궁 담벼락이 면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 같은 여기 안내하는 곳에 후원회원 가입 받는 게 있고 아직도 공사를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소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이 쭉 나오고 있고 아마도 다른 때는 또 기부자의 벽에 여기 기부자들 이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네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층고가 1층 층고가 높았던 이유가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노무현의 서재라는 이름을 붙은 도서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제 연락식이네. 삼 층 카페입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여기 지하에는 공연시설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공간을 양분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강의실과 도서관, 카페가 쓰고 카페 찾아갔고 이쪽이 아마도 업무 공간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재단 보이는데 전체를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네. 반 정도는 그 재단 사무 공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에 제가 갔던 느낌은 참 잘 만들어 놨고 네. 그 우리나라 어느 전직 대통령도 없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남기기 위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정신을 이용 그리고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건물은 일종의 멍텅구리 건물이랑 비슷합니다. 멍텅구리 건물은 뭐냐면 안에를 네모 건물이 있으면 네모 건물로 지어서 안에 무슨 구획 같은 게 없이 그냥 덩어리만 딱 있는 건물을 그렇죠. 멍텅구리 뻥 뚫려 있어요. 저 건물이라고 안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뻥 뚫려 있죠. 실제로 저 안이 저렇게 뻥 뚫려 있어 다목적 공간 내지는 강의실로 쓰이면서 실제 안에 뭐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은 건축비가 적게 듭니다. 비용이 훨씬 안 드는군요. 그래서 원래 멍텅구리 건물이라고 하는 건 이 다른 건물이 만약에 공사비가 예. 뭐 1억이 든다면 멍텅구리 건물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지금 저 노무현 센터는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입니다. 예. 평당 건축비 2천만 원인데 여러분들 저 다시 보통 그렇게 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예.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저런 건물은 정말 아무리 저 안에 뭐 좋은 수입하는 저 내장재를 좀 쓴다고 해도 700만 원, 8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 건물이 평당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혹이 드는 거냐? 저 건축비에서 지금 저 건축비도 시비를 저 국가 지원을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 기부를 받아서 짓는 거잖아요. 돈은 후원- 굉장히 많았어요. 후원금을 계속 모읍니다. 저 굉장히 많은 돈으로 저 건축비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을까나 이거를 전문가들 보기에는 이거 건축비 과다 계상이야 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김경길 회계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최초에 제기를 했고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왜 유시민이 다 못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한 지 그 내용을 방송한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문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불거졌는데도 유시민은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저기 가서 알릴레오 찍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통화했어요. 어제도 네. 통화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네. 연락 오면은 달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네. 그 피아지 시계에 네. 대해서 포함해서 뭐 박연차 회장한테 받은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네. 자, 말하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잖아요. 장부 회계 부정 아, 문제. 회계 부정 그거 요거는 무슨 하나 씨인가 김한희 씨. 김한희 씨. 아, 요거는 뭐 네. 딱 노무현 재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노무현 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계 없을 때 네. 미래발전연구원 회계부정 사건인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뭐냐면은 이제 그 노무현 재단 직원 미래발전연구원이지만 노무현 재단 직원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직원 그 국회의원실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월급을 거기서 따박따박 받게 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요. 네. 이게 죄가 되면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일인데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 의원이었어요. 윤건영 그리고 백원우 뭐 이렇게 맞아요.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직원은 양반이 지금 폭로한 게 2020년 9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수사를 안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했다고? 안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노무현 재단 직원이 김한희 네. 씨가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죠. 네. 폭로를 했는데 자기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제보자인데요. 저 좀 네. 불러서 수사 좀 해주세요. 네네네. 라고 검찰에 연락해가지고 네. 가서 스스로 조사받았어요. 스스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러고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네. 2021년 말에
제대로 재판을 검찰이 고발하지 않고 기소를 네. 하지 않고 네. 그냥 약식 명령을 내려요. 네. 약식 명령으로 그냥 벌금만 300만 원. 아,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벌금 300만 원만 내려버리는데 네. 그걸 재판 가서 벌금 300만 원 검찰이 약식 명령 기소한 게 500으로 오릅니다. 재판부에 봤을 때 이건 300만 원짜리는 500으로 해야 된다.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다시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네. 윤건영 의원이 나는 500만 원도 못 내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재판 넘어가서 지금 재판이 2번 열리고 작년에 네. 하여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윤건영 의원은 내년 이제 근데 총선 나가면 되는 거죠. 있으니까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답을 못한 게 안 하고 대답을 뭉개고 미루고 그리고 기다리던 관계자들 기다리다가 그냥 달아 없어질 아니, 정도로 그러니까 뭉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 당시 회계부정 사건에 노무현 대해서. 재단의 예. 책임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한 적 없죠. 예. 그러니까 기이하게도 말입니다. 돈 문제가 나오면 아 그러네요.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조용해 다소곳해지는 이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 생각을 못해요. 다 돈 네. 얘기네요. 다 돈 얘기예요. 보십시오. 박연차 뭐 해서 네. 총 합하면 640만 불. 그 얘기 지금 대답 못 하고 있죠. 건축비 평당 2천만 원. 저 건물을 평당 2천만 원 주고 지었다고 하면 저건 정말 사기꾼이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건축 이런 거 네. 제가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네. 저게 감이 없습니다. 얼마나 저건 나오는지. 사기꾼이에요. 네. 저게 평당 2천만 원이다. 저건 사기꾼이에요. 네. 왜냐하면 안에 공간이 이를테면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벽을 많이 치고 기둥을 많이 세우고 공간이 많을수록 차지하는 이 안쪽에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다 돈이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지금 일부러 방금 우리 PD들 띄워놨는데 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가면은 네. 2019년, 2020년, 2021년 저래가지고 재정 보고를 다 올려놨어요. 네. 제가 저 노란 거 표시한 건 제가 띄운 건데요. 네. 저거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딱 보면은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 공사비 54억 8천만 원 네. 썼습니다. 네. 라고 지출 내역도 다 써놨고. 네. 네. 그다음에 전속 수입 내역 해가지고 뭐 네.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 모금 뭐 네. 14억 5천만 원 다 네. 밝혀놨어요. 네.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말로서 다 발언하고 있는 밝혀놨어요. 거죠. 다 네. 밝혀놨고 이렇게 우리처럼 괜히 김경률 회계사처럼 막 네. 뭐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에 세부 항목을 뜯어봐서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총 건축비 저건 이제 일부 건축비인 거고 2021년 저 회계는 네. 총 건축비 대비 이 연면적 이거를 계산해 보면 도저히 답 안 나온다. 이러는 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관공서 건물이 기본적으로 일반 상업 건물보다 후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 시청에서 발주하는 거,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거 다 엄청 익수가 커요. 이거는 저는 거대한 국가 예산과 건설사의 비리 구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건물들 보시면 건물 거지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뜯어서 보면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비는 이상하게 비싸요. 이상하게 비싼데 비싼 중에서도 노무현 시민센터는 더 비싸다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무식해서 이런 것이라면 진짜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겠죠.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잭클린님께서 아마 네. 건설 쪽에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네. 요즘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도 평당 900은 안 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호텔 네. 호텔은 평당 2천이랍니다. 네. 호텔. 네. 근데 말씀대로 호텔은 정말로 방이 빼곡하게 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당 2천만 나오겠죠. 네. 네. 진짜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